자, 다음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원자 번호에서 연속인, 이주기 원자, W하고 Z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 그치? 자,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옆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이 원소들이 어떻대? 연속인 이주기 원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리고 그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얼마래? 14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맞아.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14가 되면서 연속인 숫자의 합이 14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가 돼야 돼? 2, 3, 4, 5라고 하는 값이 돼야 된다. 됐니? 그리고 문제에서 이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벨륨, 붕소, 탄소, 질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맞아. 자, 다음 문제에서 보면은 두 번째에서 보면 X는 지금 어떻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개수가 얼마래?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의 홀전자의 개수를 표현해보면 0, 1, 2, 3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누구? 붕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다음 문제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우선에 그 그래프의 모양, 양상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돼. 자, 그럼 어때? 여기서 특이한 건 누가? 지금 붕소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베릴륨과 탄소보다 어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값을 가진다. 다음 베릴륨과 탄소를 비교했을 땐 누가 조금 더 큰 값을 가져? 탄소가 베릴륨보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값을 가진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을 그래프처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W와 Y는 주기율표 앞뒤에 위치한 원자보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맞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X를 중심으로 했을 때 베릴륨에 해당하는 게 W나 Y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게 C나 N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문제에서 지금 홀전자의 개수를 준 것도 있지만은 위에 또 어떤 내용을 주기도 했냐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값이 가장 큰 게 X라고 얘기를 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어때야 돼? 그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X이다라고 하는 걸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붕소가 X라고 하는 거는 홀전자의 개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도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조건을 중복으로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당연히 홀전자의 개수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하지만은 2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마치 그래프가 어때? 오른쪽으로 하나씩 밀리는 양상을 띠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지금 베릴륨과 탄소와 질소는 다 어때? 1차 이온화 에너지 값들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2차 이온화 에너지 값보다 훨씬 더 어때?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맞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베릴륨과 탄소와 질소는 제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어때?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붕소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위 값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그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두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건 어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X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그 밑에 보기에 보면은 W하고 Y는 앞뒤에 위치한 원자보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붕소하고 탄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앞쪽에 있는 베릴륨은 붕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질소는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는 베릴륨과 질소가 누구? 우리는 W나 Y가 된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자, 그런데 뭐래? 유효 핵전화가 누가 더 크대? Y가 더 크대. 자,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는 무엇?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크다. 따라서 Y는 누가 질소가 될 것이고 W는 베릴륨. 그러면 남는 C는 Z가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왜?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는. 자, 다음. 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의 원자 반지름은 어떻다?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자, 다음.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분해.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경우들 우리는 좀 경우들을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분해,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경우. 첫 번째는 일족 원소들의 경우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 분해,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다. 왜? 일족 원소일 때에는 전자를 하나를 떨어뜨린 데에는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하겠지만은 전자를 두 개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때? 지금 원자과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를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겠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13족 원소와 16족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도록 하자. 자, 왜? 자, 13족 원소와 16족 원소는 어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이야.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어? 13족에 해당하는 붕소는 어때?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조금 더 높이 있지? 아, 2초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겠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맞아. 중간에 떨어지고 있는 13족과 16족 원소들은 뭐가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큰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내용이 이해됐니? 자, 문제를 풀 때 조건들을 그려보고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은 그래프 그려보고 조건들을 정확히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